영어 공부를 하느라 국어, 수학 공부 시간도 좀 뺏겼거든요. 근데 때로는 저는 공부에는 이유 없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학군지에서는 오늘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시면서 다양한 교육 유튜브에 나오셔서 강연을 통해 많은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임민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에 가셨는데 혹시나 이렇게 많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셨지만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공부하다가 좀 이거는 좀 다르게 했었으면 더 나았겠다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어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좀 후회되는 것들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목포였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원서 위주로 하거나 이런 문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단어장 외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문법 같은 거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한 번도 언어로서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항상 그냥 공부였어요. 해야 하는 공부였고 그래서 영어가 늘 재미가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원서 읽기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뭐 경험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의대 온 친구들을 보면 애초에 학군지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당연했더라고요. 그 집안의 분위기에서 당연히 한글책 읽는 것처럼 영어 원서도 어렸을 때부터 단계별로 읽어왔고 그리고 영어 말하기도 배울 기회가 많았고 그런 환경들이 애초에 자연스럽게 있었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 방법을 물어보면 사실은 본인들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한글 책이 있는 것처럼 영어 책이 당연히 있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의대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영어를 초등학교 때 원서를 안 읽었다고 해서 크게 사실 장벽이 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의대 공부가 요즘엔 영어로만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글로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국제 학회를 가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영어로 된 논문을 읽게 되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저는 그 한국식 약간 직독 직해 그런 것들을 좀 해왔었고 아니면 약간 문법 구조를 생각하면서 여기 대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수식해주겠고 막 그런 게 아직도 막 떠올라요. 근데 원서를 읽었던 친구들은 그냥 논문을 한글책 읽듯이 쭉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특히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어로 된 논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좀 여전히 당황을 하고 그걸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사실은 앞뒤 맥락을 보면서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 감각을 따라잡기는 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공부할 당시에 좀 뭐가 변화가 있었겠다라는 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원서를 읽진 않았지만 결국에 내신이나 수능을 영어 1등급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렇게 1등급을 할 수 있었던 건 영어 원서를 읽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영어 독해 문제집을 막 엄청 많이 풀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영어 원서량은 부족했지만 그 지문의 양을 저는 공부할 의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다 보니까 억지로 약간 덮어서 극복을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만큼 덮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느라 국어, 수학 공부 시간도 좀 뺏겼거든요. 영어를 원서를 읽지 않았던 부분을 독해 문제집으로 덮으려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부량이 더 필요했고 오히려 중고등 때 사실 수학이든 국어든 좀 더 집중하고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것들을 베이스로 시험에 맞게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지문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라 그 과목별 균형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봤던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원서를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읽어놨으면은 공부하는 게 좀 더 약간은 수월했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문법이나 단어 암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채워진 뒤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좀 늦을 수 있지만 중학교 때 해도 막 늦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제가 많이 느낀 게 영어 원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읽지 않으면 사실은 중학교 때 만약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 중학생 아이의 정신 연령은 중등 수준인데 원서는 초등 저학년 수준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눈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괴리감을 사실 견디지 못하고 영어 원서가 사실 재미가 없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읽어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초등 시기는 초등 때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사실 문법이나 독해나 단어 암기나 이런 건 초등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서 읽기는 어느 정도 내가 여유도 있고 마음도 차분하고 그래야 책이라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원서 읽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비학군지에서 공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학군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비학군지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죠. 애초에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주변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 공부하는 것 같아라고 불평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왜냐면 당연하거든요. 그냥 원래 가는 거 이유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저는 공부에는 이유 없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학군지에서는 엄마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너가 수학학원에 가야 되는지. 근데 학군지에서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생략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과정이 부드럽게 가는 건데 비학군지에서는 학원을 보내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고 보내놔도 아이는 늘 불만이고 나만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크죠. 그 분위기 차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비학군지에서 공부하시면서 엄청난 많은 역경을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거를 다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항상 제가 부모님 직업을 말씀을 안 드리면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의사가 아니었을까 목포에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빠는 석재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공부에 직접 관여는 안 하셨고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셨고 공부에 좀 관여를 해주셨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엄마보다 공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전까지는 엄마가 공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필요하니까 다녀보자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워낙 아이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아이한테 수학 싫어하는 아이한테 너 수학학원 갈래라고 하면 당연히 안 간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 아이의 의지 또 아이의 선택권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봤을 때 아이에게 지금 필요해 보이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지금 집에서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원을 보내는 게 절대로 아이에게 뭐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거나 공부 정서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 학원을 보내는 걸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원을 보낸 건 보낸 거고 뭐 집에서 혹시 다른 습관을 잡아줬다거나 뭐 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저희 엄마는 어떤 직접 과목을 제가 초3 이후부터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습관에 대해서는 늘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수학학원 선생님께서는 집에 오면 학원에서 배운 부분에 대한 그 개념 부분을 같이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걸 배웠는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숙제를 하게끔 그 습관을 사실 제가 수학학원 다니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의대에 오고 나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개념을 좀 탄탄히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엄마가 이렇게 같이 개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준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초등, 중등, 고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뵙고 이 책을 쓰려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나에겐 되게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집들이 되게 많구나. 비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내적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초등 아이가 숙제만 끝내면 놀려고 한다. 근데 사실 당연하잖아요. 숙제 끝내면 당연히 놀려고 하고. 근데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내적 동기부여라는 키워드가 요즘에는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 중등 학생들 중에서 저는 내적 동기부여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내적 동기부여는 저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대 한번 데려간다고 이게 내적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면 다 쉬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적 동기부여는 아이의 몫이다. 아이가 사춘기도 지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도 생기고 뚜렷한 목표 지향점도 생기고 공부는 내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아이가 스스로 느껴야만 내적 동기부여가 찾아오는데 그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중3 그리고 보통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을 보면 아직 우리 아이가 내적 동기부여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공부를 시키는 걸 미루는 경우도 비학군지에서는 많고 아이가 아직 공부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억지로 학원을 보내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방향이 맞다. 왜냐하면 내적 동기부여는 아이가 혼자서 느끼려면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이가 내적 동기부여가 왔을 때 이 초등, 중등 시기의 공부 습관과 기본기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하려면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내적 동기부여랑 상관없이. 공부를 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랑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했고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라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이렇게 같이 할 거야 하고 어머님도 약간은 지겨운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습관이 좀 잘 배일 수 있겠구나.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뭐 금연도 마찬가지고 금주도 마찬가지고 이 습관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몇 달 동안 했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습관인데 초등 아이들은 아직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 습관을 말로만 플래너 써라, 오답 정리해라, 개념 공부해라 이게 전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습관을 함께 하면서 그러다가 서서히 넘겨주는 형태로 그 반대로 하는 학부모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 때는 공부 뭐 별로 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다가 슬렁슬렁 하다가 중학교 첫 시험 보고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학원 보내고 잡으려고 하고 고등 때는 더 마음 급해지니까 더 잡으려고 하니까 반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또 놓아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노출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학군지에서는 좀 더 통제가 된다. 비학군지는 좀 더 그게 통제가 덜 돼서 주변에 친구들이 다 핸드폰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움을 좀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 같은 게 있으셨나요? 공부할 때는 휴대폰을 무조건 거실에 두고 그러니까 공부 책상이 아닌 곳에 두고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첫 번째 1순위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의 의지에 맡기는 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원래 나약한 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부할 때만큼은 공부 책상이 아닌 곳에 휴대폰을 모아두는 게 그게 첫 번째 습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도 뭐 하루에 뭐 평일에는 뭐 1시간, 뭐 주말에는 2시간, 평일 1시간은 아니었고 한 40분, 50분 이랬던 것 같고 주말에는 한 2시간 정도 해서 그러니까 시간 약속이 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규칙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규칙이 없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대신에 저는 그 휴대폰을 사주는 걸 미룰 수 있으면 좋겠고 미루라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사실 조금만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비학군지는 휴대폰 사주는 걸 미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얘들이 학원 통학할 때 그냥 하는 게 휴대폰 보는 거고 이거를 제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을 사주시되 이런 규칙들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공부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재밌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아이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으시고, 사실은 저도 본질적으로는 공부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늘 생각이 있는데, 이 공부의 재미라는 게 사실 딱 한 가지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순수하게 그 과목에 대한 재미와 흥미가 있는 게 가장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뭔가 영어 원서를 읽는다거나 영어 영상을 본다던가 역사 컨텐츠를 접하고 역사 유적지를 같이 가보고 과학 실험도 해보고,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초등 시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의 성향도 다르고 모든 과목을 순수하게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생겼으면 그거는 사실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다고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입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의 두 번째 재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지속을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게 되고 실력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의 칭찬이라던가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그리고 당장 내가 그 과목에서 뭔가 1등을 찍어보고 상위권을 찍어보고, 그게 재밌어서 공부를 지속하는 학생들이 저는 더 비율적으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한 95% 이상에 해당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땠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자의식이 그때쯤 생기잖아요. 그때 시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시험을 봤던 기억이 생길 시점에서는 이미 전교권이었어요. 뭐 전 과목 다 해서 다 맞던가 한두 개 틀리고, 이런 학생들이 나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주변에서 그냥 어머니께서 지도하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공부 잘하는구나, 내가 왜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 돼서도 원래 그냥 잘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꾸준히 그래서 잘해서 고등학교 때 돼서도 계속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관리를 안 해준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 공부를 하려니까, 그때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해도 결과 안 나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애들이 누릴 수 있는, 내가 자의식 생기고 나서 보니까 전교권이야, 난 약간 이미 리그에 들어와 있어, 최상급이야,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고, 이런 메커니즘이 구현돼요. 근데 이 친구 그게 반대에 있는 쪽의 애들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될까? 이 역전을 꿈꾸는 애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거의 버리다시피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역전을 꿈꾸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동기부여가 저절로 되는 것도 힘들고 습관도 안 돼 있고 기본 실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터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초등 시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등 때 스스로 공부에 관심도 없고 부모님도 그런 이유로 공부를 안 시키다가 중학교 때 시작하는, 사실 고등 때 정신 차리고 하려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 학생들은 약간 몇 달 좀 나름 해봤는데 안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몇 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좀 좌절을 쉽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학원을 찾아서 보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방법을 근데 모를 거거든요. 습관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학생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잘했던 학생들은 고등 정도 되면 자기 주도가 되고, 그땐 정말 학원 안 다니고 인강만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뒤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자기 주도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더욱. 그러니까 차라리 꾸준히 고3까지 학원 다니면서 그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법과 방식대로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학원을 찾아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역전이 잘 안 되잖아요. 공부 역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 이하다. 다 난제죠. 배경 지식도 없어서 수업도 잘 못 알아듣고
습관도 안 돼 있으니까 좀 쑤셔서 죽겠고. 그리고 뭐 의지라는 거에 이제 의존을 하려니 의지는 약간은 소모적이고 소모품 같은 거라서 발휘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동기부여도 잘 안 돼요. 왜냐? 내가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성과 안 나오니까 성취감 느끼기가 힘들다. 이거 난제를 다 뚫어내고 이제 해야 되니까. 게다가 집안 환경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학업적으로 신경을 안 썼다면은 중학교 돼서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대체로 아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진짜.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학원에 오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제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학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해요. 난제는 뭐냐면은 집에 돌아가서는 잘 안 돼요. 그게 또 이제 어려운 점이더라고요. 이게 약간은 교육계의 5대 난제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입시가 돌아가고 이 초중고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만 보더라도 애초에 중등과 고등의 갭 차이가 너무 크고 교과서 수준도 사실은 중등 교과서 수준이랑 지금의 영어 수능의 난이도 차이도 너무 크고 사실은 그런 것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 고등 3년은 실력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 3년은 초등, 중등 때 쭉 쌓아왔던 걸 이제 마음껏 보여주는 시기죠. 그러니까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 중등 시기에 잘 다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아시겠지만 좀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멘토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20대시잖아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시고 명문대 가신 분들이 의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자기가 이제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 습관 형성을 집에서 해주신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이제 기인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감명 깊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학군지랑 비학군지의 인프라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는 비학군지에 사는데 너무 학군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비학군지에서 이게 공부하셨던 거 노하우 같은 거나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말씀 나눠주셔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